안녕하세요. 제2강에서 제품 서비스 시스템, 즉 PSS 사례를 소개하게 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PSS 국내외 대표 선진 사례들을 알아봄으로써 1강에서 공부한 개념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 내 자전거 대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 자전거 대여 시스템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간당 1에서 2유로의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북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장점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웹사이트나 휴대폰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차량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지만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정기적인 관리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본인 소유의 것은 함부로 하는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서비스 초창기에는 제품 사용 후 반납이 저조하였으며 주변국으로 대량 도난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 등록자 수만 35만여 명이 넘고 자전거 터미널도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시티바이크의 경우도 현재 약 120개의 터미널에 1,800대의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대여 이외에도 PSS는 자동차,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시스템, 관광용 마차 대여 등 다른 운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운송 분야의 제품 서비스 시스템 중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은 자동차 쉐어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쉐어링은 쉽게 말해 첫 번째 사례인 자전거 대여 서비스의 자동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차의 편의성 또한 제공하며 젊은 세대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가까이 주차된 자동차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대여한 차량은 어느 주차 지역이나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회 대략 9.9유로의 저렴한 비용은 물론 쉐어링용으로 스마트 전기 자동차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 쉐어링 서비스는 시작 후 수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4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다임러사의 경우 쉐어링 서비스로 큰 성공을 거두고 이후 BMW, 폭스바겐 등 경쟁사들 역시 카쉐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 사례들과 같은 운송 분야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다른 PSS 사례들에 비해 국내에서 익숙한 유아용품 대여 서비스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비용 대비 사용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는 장난감 같은 유아용품 대여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유아용품 및 아동용 장난감을 렌트해주는 이 시스템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거나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전부였던 기존 시장에 새것 같은 제품을 지정된 기간, 그러니까 대략 반년에서 1년 정도 임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신개념의 렌탈 서비스입니다. 개개인의 용도나 연령별로 적절한 장난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고 렌트 전에 시험 사용이나 사용 후기 참고 등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풍부하여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필요 없는 고가의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다시 재사용된다는 점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제 방식으로 지역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여 경제성 또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만 재사용 제품 렌탈 서비스의 특성상
제품 회수 이후에는 살균 작업이나 향균 처리를 통해 항상 장난감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유아 아동들의 연령대 및 취향에 따른 장난감을 보유하여 소비자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구청이나 도서관, 사회복지관 같은 공공시설이나 지하철 코너, 인터넷 등에서 운영 중이고, 점차 재사용 가능 제품 렌탈 범위가 확장되어 집수리 및 보수공사, 원예 또는 조경, 자전거 유지 보수를 위한 다양한 도구를 대여해주는 툴 라이브러리가 활성화 중입니다. 다음 사례는 유기농 농작물 제공 서비스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지만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일정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친환경 과일과 채소 같은 먹거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지정된 가까운 유기농 식품점을 통해 재료를 공급받고, 그 해당 재료를 이용한 쉽고 간단한 요리법 정보도 얻을 수 있어 건강한 식생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기농이라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산자, 즉 산지 농부들과 기업의 직거래를 통하여 경매업자 또는 소매상의 마진을 없앰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도 고품질의 신선한 식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직거래 구조는 유통망을 최소화하여 길에서 낭비되는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방지 및 에너지, 그리고 포장재 등을 감소시켜 환경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농부들에겐 안정된 공급망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르고 쉬운 주문과 제품 생산지 정보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즉 시장의 차별화로 유기농 식품 분야에서 15%의 추가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식품 공급 시스템 운영사 중 하나인 오딘사는 이 서비스를 시작 후 약 50%의 수익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오딘사의 성공에는 위에서 설명한 유기농 식품 공급 서비스의 모든 장점을 아우르는 6가지의 전략이 있었는데요. 매주 다양하고 신선한 유기농 계절 과일 및 야채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이지, 그리고 헬시, 식품의 생산지 및 재배자 정보 공개를 통한 트러스트, 식품 생산지와 공급지의 거리 최소화 전략을 위한 리얼, 9.9 유로 패키지부터 저렴한 가격대의 식품을 제공하는 칩, 끝으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투자하여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인센티브 전략까지. 이러한 노력으로 시장은 확대되었고, 이와 비슷한 컨셉을 시작으로 미국의 지붕 농장 서비스, 네덜란드의 도심 속 지붕 정원, 포르투갈의 농장 작물 공유 서비스, 독일의 농장 렌탈 서비스, 불가리아의 원격 조정 농장 서비스까지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농장 관련 서비스 실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친환경 조명, 즉 LED 조명에 관한 관리 서비스입니다. LED의 단점을 보완하여 친환경 조명의 확산을 위해 제품의 판매 대신 렌탈 리스로 대체하고, 이후에도 최적의 조명 선정, 무상 설치, 회수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실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학교나 관공서, 빌딩 등의 고객들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여기 있는 조명회사는 고객에게 무상 설치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기존의 판매 촉진만을 위한 단순 렌탈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수익 모델로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사업장 탄소시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필룩스라는 기업이 친환경 조명 렌탈 서비스를 활발히 수행 중에 있고 근처 일본은 렌탈 관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ITES 같은 그런 에너지 절약 장치 평가 및 분석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여 LED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절약 장치의 근본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 시대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지요. 바로 태양광 관련 서비스 사례입니다. 이 서비스도 쉽게 말해 빌려주고 관리해준다는 개념에서 앞의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태양 전지판, PV 패널을 판매하는 대신 고객의 지붕을 빌린다는 개념으로 PV 패널을 설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그리고 검사, 유지, 보수 등의 통합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 유효 태양 에너지원 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성 및 시공,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신용 인증 등 태양광 이용 시 필요한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며 고객, 투자자, 그리고 PV 생산자, 기업의 모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패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제조사는 설치 비용으로 이익을 내고 서비스 관리 기업은 전기 요금으로부터 이익을 내고 소비자는 기존 전기 요금의 8에서 90%밖에 들지 않으니 결론적으로 모두가 비용을 절감한다는 원리입니다. 태양광이라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 생산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를 감소시켜 환경에 이익이 되고 윈윈 전략을 통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전 결제 충전 서비스를 포함한 인도의 Pay as you go 홈 태양 에너지 시스템, 영국의 무료 공공 태양에너지 충전 서비스 등 태양광 관련 서비스들도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례로 웅진코웨이의 렌탈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코웨이는 국내의 대표적 PSS 성공 기업 사례로서 다양한 관련 렌탈 서비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수기 사업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코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비즈니스 구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비자는 정수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업으로부터 월 일정 렌탈료를 지급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기업은 제품 설치, 그리고 필터 교환, 제품 청소, AS 등 종합적인 제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고객은 일시불 구매에 의한 가격 부담이 축소되었고 제품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편의성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 사용에 대한 할인 혜택으로 환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8년 IMF 경제 위기로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시장에 렌탈 시스템을 도입하고 큰 성공을 거둔 코웨이는 렌탈 사업을 비데, 매트릭스, 음식물 처리기 관련 분야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지금 언급된 각 분야의 렌탈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코웨이 메디컬 레이디의 약자인 코미디. 이 서비스는 비데 렌탈에서 소변 분석 시스템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렌탈 서비스를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웨이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매트릭스 렌탈 및 케어 서비스. 이것은 친환경 소재 매트릭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렌탈해주고 위생관리 전문가 홈케어 닥터의 관리를 제공받는 신개념 비즈니스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 처리기 렌탈 사업, 필터 시스템, 수처리 사업, 국내 화장품 사업까지 진출하여 국내 기업들이 PSS 사업을 바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웅진코웨이의 사례처럼 같은 제품 서비스라도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성공 전략에 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도 다뤄지겠지만 PSS를 대여 리스형, 감성 가치 추구형, 효율 향상 서비스형, 필수 서비스형 등으로 분류하여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일본의 출장형 폐액 폐유 정화 서비스, 즉 MRS 서비스를 끝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장형 MRS 서비스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례에 비해 기술적 측면이 집중되어 조금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출장형 MRS 서비스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액 폐유를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바로 정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이 정화장치가 있는 차량을 사업장에 직접 파견시킴으로써 사업장 설비 투자 및 관리 부담이 감소되고 재활용 처리 방식에서 CO2 절감, 폐액 폐유 처리를 위한 공정수 절약, 정화 후 90에서 98%까지의 신속한 재사용률까지 많은 강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소개한 일본의 제오테크는 오일 재활용 사업을 시작으로 폐액 폐유 처리 사업으로 확대하여 출장형 MRS 사업 기획 및 관련 기술 개발, 즉 차량 탑재형 폐액 폐유 정화 장치를 개발하여 MRS 사업 모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한 성공적 사업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08년 자동차 부품 세정액 재활용 추진 사업, 중소기업 온난화 대책 지원 제도 및 자원 유효 이용 촉진에 의한 사업 확대. 2010년부터는 미국, 중국, 홍콩, 유럽 등 해외 시장 확장으로 MRS 비즈니스 특허까지 획득하였습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폐윤활유 재생 사업이 있었는데요. 일본 사례가 차량 설비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국내 사례는 설비 개발 후 제품 판매에 그쳐 특정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그 이상에는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의 선진 사례처럼 해당 기술을 전 산업계에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신사업 모델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도 산업계에 큰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사례들을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익숙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그린 마인드를 갖고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주변을 둘러본다면 제품 서비스의 확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